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다이어트 약입니다. 살을 빼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약은 마법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그저 약을 먹는 것만으로 체중이 줄어든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과연 이런 마법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다이어트 약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다이어트 약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은 다이어트 약의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약으로 체중을 조절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현대의 다이어트 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약들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며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또한 다이어트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과연 이 약들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효과의 대가로 우리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다이어트 약 산업의 현주소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산업은 얼마나 큰 규모일까요? 그리고 이 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이어트 약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다이어트 약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학적 사실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다이어트 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다이어트 약의 역사는 놀랍게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약초와 광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구토를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했죠. 이는 현대의 다이어트 약과는 매우 다르지만 약물로 체중을 조절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세시대에는 비만이 부와 건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날씬한 몸매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20세기 초 갑상선 호르몬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다이어트 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고 결국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디니트로페놀 DNP라는 약물이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물은 체내의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이 약물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이 다이어트 약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물들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중독성이 강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들은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일부는 지금도 처방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이어트 약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펜펜펜펜이라는 약물 조합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펜플루라민과 펜터민이라는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놀라운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지만 심장 판막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새로운 다이어트 약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획기적인 발견으로 주목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결국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다이어트 약들은 어떨까요?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정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 개발되었을까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약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 지방 흡수 억제제, 그리고 대사 촉진제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펜터민, 로카세린 등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주로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처방됩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는 장에서 지방의 흡수를 막는 약물입니다. 오르리스타트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약물은 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대사촉진제는 체내의 대사 활동을 높여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에페드린이 이 종류에 속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약물들은 각각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식욕 억제제의 경우 대부분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펜터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는 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섭취한 지방의 약 30%가 흡수되지 않고 배설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함께 저하될 수 있어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사촉진제는 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천을 올리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현재는 대부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현대의 다이어트 약들도 여전히 다양한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들의 효과는 어떨까요?
정말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이어트 약들은 일정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리스타트의 경우 1년간 사용 시 평균 2.kg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 로카세린은 1년간 사용 시 평균 3.3kg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과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약을 복용해서 3kg 정도를 감량한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더구나 이 정도의 체중 감량은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효과도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 복용을 중단한 후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한적인 효과를 위해 우리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변비 또는 설사,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욕 억제제의 경우 심장 박동 증가, 혈압 상승, 불안감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변, 배변 실금 등의 불쾌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다이어트 약들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울증, 불안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약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이어트 약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다이어트 약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0.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다이어트 약 산업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마법의 해결책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을 통해 쉽고 빠르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다이어트 약은 이러한 노력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이어트 약이 건강하지 못한 신체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체중 감량을 약속하는 광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이어트 약의 남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다이어트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이어트 약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에 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이어트 약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조절하여 체중을 감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 치료를 이용한 다이어트 약도 연구 중입니다. 특정 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하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이어트 약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개선 등 대사 건강을 향상시키는 약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이어트 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이어트 약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용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 약의 한계와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비만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경우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다이어트 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이어트 약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이어트 약보다 효과가 느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건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체형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 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이어트 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거부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다이어트 약의 세계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의 이해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진정한 해답은 약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이어트 약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다이어트 약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약의 효과와 위험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다이어트 약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보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